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자입니다. 제 장을 한번 살펴볼게요. 미국 장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, 여러분? 새벽에 일어났다가 다들 좀 피곤해서 다 주무신 분도 있더라고요.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시 쓰러졌다가 오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. 어제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. 오늘도 좀 정신없이 또 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하루가 막 훌쩍훌쩍 지나가는 거야.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 힘내시고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. 주식은 영원히 오를 수 없다. 주식은 영원히 오를 수 없다. 뭐 그런 말이 있던데 맞나? 하여튼 1월 랠리가 2월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0.25bp 금리 인상으로 다시 재개되는가 싶었는데 증시는 더 상승할 연료를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. 연료가 없어요. 연료가 없다. 반대로 1월 랠리가 뜻밖이었기 때문에 하락론자들은 경기 침체 직전의 과열, 이 과열이라고 투심을 지적하고 있고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17일이죠. 금요일 혼조세로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. 다우지수는 제약주의 그 분발로 한 100포인트 정도 이상 올랐는데 나스닥하고 S&P 500은 약세를 면치 못했어요. 인플레이션이 여전해요. 곧 중앙은행이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그런 염려가 생겨나고 있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우지수는 129.84포인트, 84포인트 정도 올라서 33,829.69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S&P 500 지수는 0.28% 빠져서 4,079.09를 기록을 합니다. 나스닥도 0.58% 내려서 11,787.27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이 그래요. 미셸 바우만 연준 위원이 FED가 물가 상승률 2%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.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이번 주에 0.17% 하락을 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0.53% 상승을 해가지고 S&P 500은 같은 기간 0.27% 정도 하락을 한 거죠. 현재 주가는 아마도 경제가 본격적으로 후퇴하기 직전에 과열일 것이다.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매 판매, 산업 생산, 일자리 등의 빅데이터는 괜찮지만은 경기 부양책이 뚜렷하지 않고 저축률이 나날이 줄고 있어서 몇 달 내에 소비자 지출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미국 주식들은 30%씩 할인해가지고 거래되는 글로벌 주식들보다는 확실히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.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FED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자산은 비관적이다.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소비자 지출에 힘입어서 랠리를 타고 오른 그 소매주를 정리하라는 가이드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닝 시즌이 지나고 나면 이제 소매주 섹터에 하방 위험이 생길 것이다. 그러면서 미국이 올해 아무리 연착륙 한다고 해도 많은 주식들이 이미 1월에 1년 동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. 전일 보니까 그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지난 FOMC 그 50bp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고요. 그렇게 했어야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더디게 내리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에 시장은 다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아저씨 세네요. 아직까지도. 특히 국채 매도세가 거세다 보니까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였고요. 이날 장 초반에 보니까 2년물 수익률이 11월 8일 이후 최고치 4.718 기록했고 10년물도 11월 10일 이후 최고치 3.929까지 올랐어요. 큰일이다. 계속 오른다. 지금 보니까. 장 마감까지 2년물이 4.625%야. 4.625. 3.81%로 회복세를 보였는데 시장에는
불안 심리가 아주 짙게 깔려 있다. 보니까 참 안 좋네. 10년물도 좀 그렇고요. 하여튼 그 블러드 이후에 그 미셸 바만 연준이어도 물가 상승률이 2%까지 낮추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. 더 많은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시장을 긴장하게 했고,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 버추얼 날리지의 그 아담 그 크리스 하플리가 메파인 블러드가 이런 강경 발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다. 연준이 올릴 기준금리는 천정의 높이가 아니라 길이로만 평가하면 된다. 그래서 블러드 역시 5% 이상의 기준금리 상한선을 옹호하지 않고 있다. 그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. 이렇게 긴장한 투자자들은 실제로 이제 실적장에서도 치고 빠지는 치고 빠지는 데 주력하는 것 같아.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도어대시는 어제 장 마감 후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5천만 달러 초과했다고 보고하고 시간에 걸려서 7% 급등을 했는데 장 마감에 7.59% 하락을 해요. 결국은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. 회사 순손실이 지난해에 비해서 3배나 늘었고 삼각전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스톡옵션도 작년에 크게 증가했다고 알려지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진 것 같습니다. 공유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 역시 4분기의 역사적인 흑자 달성 소식으로 어제 장에서 13% 올랐는데 오늘은 8.13%나 반락을 합니다.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가 처한 업계의 그 경쟁적인 상황과 대체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리낌을 지적하면서 주가는 다시 이제 회귀를 하는 거죠. 바이오 업계에서는 모더나가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의 임상시험 결과 부진으로 3.3% 하락을 했고 암젠과 머크는 좀 올랐네요. 좀 보니까 2.69, 2.83 이렇게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다우 지수를 바이오 테마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. 이번 주 혼조세인 시장에서는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히트 주식으로 손꼽히네요. 워렌 버핏이 비중을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번 주 9% 상승했고 연초인 1월부터 계산하니까 40% 가까이 올랐네요. 이렇게 미국장은 빠졌습니다. 필반도 1.6이나 많이 빠졌어. 신나게 오르더니 또 신나게 빠집니다. 지금 보니까 단타치 하나 참 골 때립니다. 엔비디아 2.79 빠졌어요. AMD 1.97% 빠지고 TSMC 0.79, 인텔 2%, 브로드컴 0.82, 퀄컴 1.87, ASML 0.66, ADI 0.58,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.43 해가지고 쭉 빠졌다. 오른 건 별로 없네요. 그래서 제가 볼 땐 월요일 또 신나게 또 빠지게 생겼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.